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 공급에 17,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 2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청약의 경쟁률은 671.0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8일 GTX A 노선 파주 은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며 노선이 지나는 은평구 일대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역까지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불편이라는 은평구의 단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와 아파트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개월 연속 3,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입학과 새학기를 앞두고 이 겨울 이사철이 다가왔는데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사기와 대출 규제의 여파로 이 빌라, 그러니까 비아파트에는 전세가 월세로 변화하고 있고 아파트에 좀 살아야겠다라고 아파트 전세를 보면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 세입자의 선택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그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성심성의껏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텐데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또 다른 주보다는 더 피곤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도 또 부동산 고민으로 피곤함이 더 쌓이진 않도록 그 고민만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가 이제 말씀 이제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임대 시장을 보면 이제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비용이 더욱더 늘어나는 거죠. 예, 주거에 대한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드머니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뭐 그냥 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주거 비용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아파트 가격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아파트 가격이 또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 대기업들이 속속 지금 우리나라 임대 시장에, 그러니까 주택 임대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주택 임대 시장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점점 가속화되겠죠. 자,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비용, 즉 월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면서 이제 이 월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는 거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좀 시기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지금 내 집 마련 하기는 어렵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자, 거기에다가 대출은 어때요? 예, 대출은 계속적으로 한도가 축소돼 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서울에다가 지금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미리 선점해서 소액으로 또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아파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는 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 시기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그 매주 그 수요일이죠. 화요일이 아니구나.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항상 저와 함께 예, 이제 부동산 고민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부동산 고민에 대한 좀 궁금증 좀 풀어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항상 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도 타이밍이라던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 아니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부동산에 관계된 모든 고민 괜찮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할 기회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운 시기다라는 건 그 기회를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조금 어려운 길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그래서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그런 정보 다양하게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상황에 맞는 투자 이야기까지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돈은 많이 없지만 또 내 집 마련 해보고 싶다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세미나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자, 보통 이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빌라 투자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객한테 이런 좀 그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예, 빌라도 가격이 오르냐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아파트 시장을 보면 지금 양극화되고 있지 않냐. 그다음에 지역적인 양극화가 되고 그다음에 신축이냐 구축이냐.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점점 이제 오르는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예, 그렇지 못하는 지역은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고 이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다. 예,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제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이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선정이 되면서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시장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빌라 시장도 지금 이제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는 벌써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세미나 주제는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죠. 예,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나 이제 시드머니가 작으신 분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 그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예,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이제 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서울 도심 쪽이에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회는 열려 있는 거죠. 예, 기회는 항상 있는데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항상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세미나에서는요, 소액으로 서울 도심 지역에 좀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예, 차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 기회까지 가는 길을 찾지 못하셨던 분들 전문가와 함께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좀 제 자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해요. 네. 네, 저는 저기 이제 지금 현재 지방 거주 중이라 가지고 아, 이제 그 보고 있는 아파트가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저기 마포에 있는 성산시형 한 네. 24평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용산의 이천동에 있는 동아그린 아파트.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살려는 가격대가 한 12억 선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좀 괜찮을지 한번 좀 상담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좀 투자 목적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말씀 주신 12억의 여유 자금으로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용산 이촌동의 동아그린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어떤 게 더 좋은 길일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어차피 뭐 거주용이 아니고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제 투자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뭐 거주는 예. 나중에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요즘 보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상담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네. 상담을 해보면 요즘 지방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부동산 이 주택 시장 자체가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회복장을 지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 시장이 제일 안전한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오르고요. 그냥 떨어질 때는 그렇죠. 덜 떨어지고 회복도 제일 빠르고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2017년부터 24년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부동산 쪽에 많이 매입을 하시거든요. 예, 네. 실질적으로 서울에 지금 거래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주택 거래량에 주택 거래량의 약 한 4분의 1 정도 있죠. 예. 25% 정도가 외지인 비율이에요. 예, 상당히 많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시청자님도 지금 이제 같은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네. 저희 동네는 집값이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어디 계시는데요? 저희 울산이요. 아, 울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쪽에는 원래 일 때문에 그쪽으로 가 계신 거예요? 원래 서울 사시다가? 예, 그 직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성산시형하고 지금 이촌동에 있는 동아그린 아파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요. 네. 예,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3,700세대 정도의 대단지죠, 그죠? 예. 예, 대단지에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뒤편으로 보면 이제 가재울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 위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 상암동이죠. 예, 상암동, 상암 DMC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성산시형 같은 경우도 뭐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예. 또 대단지와는 또 이점도 있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좀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보고 이거 있거든요. 그 성산시형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지금 이제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이제 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동아그린. 사실 여기 이촌동에 있는 동아그린은 여기가 용산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네. 어떻게 또 용케 잘 찾으셨네요. 예. 좀 많이 좀 팔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에 맞춰서 많이 찾아보셨나 봐요. 예. 예. 자, 이촌동 동아그린 아파트 지금 여기에 있고요. 지금 한강변이죠, 그죠? 네. 예, 한강변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죠, 그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이제 이촌동으로 이제 주거벨트 잘 형성돼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편으로는 이제 민족공원이 이제 있는 거죠. 예, 민족공원이 있는 거고요. 예. 자, 요렇게 입지적인 여건 좀 잡아드렸는데, 자, 근데 동아그린은 약간 좀 보면은 주변에 이제 그 현대 한강이라던가 이제 강변 맨션, 동아그린 아파트 조금 이제 소규모 단지잖아요. 예. 네. 아까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고요. 그죠? 예. 네. 요게 약간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항상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요, 물건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럼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의 비교를 잘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하면 답이 나와요. 비교를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열화가 다 돼 있어요. 서열화가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가 서울은 그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예,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요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도심 접근성이 좋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네.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강북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마용성이잖아요. 네, 맞죠. 예, 강남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강남 3구고요. 강남이고. 예. 자, 근데 마용성이 왜 마용성이냐면 마포는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어요. 네. 또 성동도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어요. 근데 용산이 제일 비싸죠? 예. 용산은 3도심의 정중앙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구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3도심에서 뒤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즉 주거 선호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직주, 그러니까 3도심과의 이제 직주 근접성이에요. 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인문 환경이 좋은 지역들, 즉 인문 환경이라고 하면 뭐 상권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이런 인문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인문 환경을 이제 또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강변이라던가 아니면 옆에 공원이 있다, 이렇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은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그 주변의 주거에 대한 쾌적성. 예.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울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좀 압축을 해보면 직주 근접성과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세 번째 주거 쾌적성을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좋은지 나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마포의 이제 성산시형, 그죠? 네. 예, 성산시형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용산동의 이초원동의 이제 동화그린, 예, 동화그린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 마포도 좋은 지역이지만, 예, 지금 이초원동이 훨씬 더 좋죠, 예.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지역에 이제 만약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거주를 할수록 학군이라던가 학원가가 더 좋겠죠. 그죠? 네. 예, 아무래도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더 높으면 우리가 자녀 교육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성산시형 같은 경우도 뭐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우리가 부촌 중에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이촌동이 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인문적인 환경도 어디가 좋아요? 이촌동. 그죠? 이촌동이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자,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아까 지도를 봤을 때요. 자, 동화그린 같은 경우는 그냥 한강변이 딱 접해 있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성산시형도 인근에 뭐 월드컵 공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는 게 아무래도 주거 쾌적성이 약간 더 우위에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를 봤을 때 직주 근접,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촌동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이제 이촌동으로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좀 이제 부수적으로 좀 따져볼 게 지금 어차피 두 개 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예. 네 번째로 이제 뭐 단지,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라던가 아니면 단지 구묘는 당연히 이게 성산시형이 좋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했을 때 향후에 아파트 가격은 사실 용산의 이촌동이 훨씬 더 가격이 높겠죠. 그렇죠? 많이 비싸겠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프리라이더가 돼야 된다. 예, 뭐냐? 무임승차를 잘해야 된다. 자, 이게 예. 어떤 의미냐면요. 자, 내가 어떤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는데 내 돈 안 들어가는데 옆에 공원 생기고 갑자기 지하철 개통되고 이러면 어때요? 그 너무 지역이 내 돈 안 들어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그러니까 지금 무임승차를 우리는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 안 들어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만한 게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임승차를 잘하려면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 호재가 서울에서 용산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럼 개발 호재 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용산 쪽이죠.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로도요, 장기적인 가치로도 성산시형, 예, 좋은 아파트입니다. 좋은 아파트지만 우리가 지역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직주 근접이라던가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를 따져보면 당연히 이촌동의 동아그린으로 매입을 하셔야죠. 근데 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단지거든요. 네. 여기 이촌동 동아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여기 그 이촌동 동아그린이 이제 좀 소규모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좀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 자체가 좀 높아요. 지금 예, 용적률이 지금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만약에 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1대1 재건축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여기가 좀 아쉬워야 되는 게 한번 이게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네. 올 초에 요 일대에 대한 지구 단위가 나왔거든요. 올 초에. 네. 그래서 만약에 너네 셋이서 통합 재건축 들어가면 추가 용적률 주겠다. 오, 예. 예,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투자하신 데 있어서. 예, 네. 올 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교하시는 두 곳 중에서는 당연히 용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5가지 요인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이촌동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빠르게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네, 한 2억 정도 여유자금 가지고 이 방송을 잘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개발이나 이런 데 하는 데다가 네. 2억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만한 데 있으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이라도 좀 있을까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정말 시작인데 네, 이 시작 단계부터 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여유자금 2억을 말씀 주셨어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계획 차근차근 세워볼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잘 소액 투자로 부탁드립니다. 소액 투자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어차피 그 다른 시청자분도 계시니까요. 제가 좀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자, 서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면 주변 지역에 최근에 보면은 뭐 좀 관심 있으시면 어떤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네,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됐네, 아니면 역세권 개발하네 이러면서 뭐 가격이 좀 오르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네. 서울에 노후된 데가 많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데가 많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서울은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할 데가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네.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 원래 예전에는 법정 요건이 30년 노후도 67% 이상이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네. 노후된 데가 없으니까 60%로 완화를 해준 거예요. 자, 네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서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후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무조건 개발 가능합니다. 예, 무조건 개발 네네.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노후된 지역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자, 무조건 노후됐다고 해서 투자하시면 또 낭패를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모아타운 지정됐네, 뭐 신속통합계획 지정됐네, 아니면은 뭐 역세권 개발 지정됐네 이러면서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선정과 지정이 되는 거하고요, 예,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네네. 자, 우리가 노후된 데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선정이나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공사비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사업비 부담이. 네, 맞아요. 그죠? 네네.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지금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추가 분담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조합원들이 내야 할 돈은 지금 많아졌는데 만약에 조합원들이 많은 돈을 내고 많은 돈을 냈는데
많은 돈을 내는데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선정하고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선정하고 지정돼서 끝까지 진행이 되는, 즉 진행이 되는 건 뭐예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들어가야 돼요.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즉 사업성이 네. 좋은 지역을 들어가야 우리가 시대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네. 자, 그래서 사업성이 근데 중요한 건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에요. 입지.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서열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공사비가 올라간 거,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지역과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서 재개발하던, 강남에서 재개발하던 사업비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업비는 똑같은데 토지값, 내가 네. 어떤 입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입지에 내가 투자를 해야 내가 즉 좋은 입지라는 게 즉 사업성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좋은 네네. 입지에 투자를 해야 내가 끝까지 진행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선정 지정될 게 아니라 끝까지 진행이 될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진행될 만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입지가 좋은 지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입지가 좋은 지역에 언제 들어가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초기 단계에 가장 많이 올라요. 가격이. 초기 단계. 네. 왜? 네. 많은 분들이 저랑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요 재건축이 아니면 요 재개발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많이 여쭤보신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파트로 개발이 돼야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지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로 언제 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가치 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요?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대감이라는 건 어느 때 가장 높아요? 초기 때. 초기 네. 때가 가장 높아요. 초기 때. 맞아요. 예, 네. 초기 때가 가장 높기 때문에 초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점을 하셔야 돼요. 선점을.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자, 어떤 지역이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에 선점을 하셔라. 선점을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세요. 아, 그렇구나. 선정하고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은 끝까지 진행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도 양극화다. 입지 좋은데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자, 입지 좋은데 알겠어.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초기에 그러니까 기대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돼.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하셔. 자, 그런데 뭐냐면 자, 선점 네 번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점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죠? 그렇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를 많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네. 근데 이것도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이나 지금 전화 주신 분이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요. 지금 큰 틀이 지금 하나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가 많으니까 물량 조절을 해야겠죠. 그렇죠? 물량 조절. 예. 네. 물량 조절을 해야 될 때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니네 진행해 말어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 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데가 없으니까 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다. 그죠? 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다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 네.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입지가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서로 비슷하면 자, 만약에 A라는 지역 입지가 서로 비슷한데 A라는 지역이 먼저 개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네네. 그럼 우리 여기다 투자하면 안 돼요. B에다가 아. 투자해 놓고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주변 지역을 보시면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근데 네. 대려 A하고 B하고 비슷한 입지가 아니라 B가 입지가 좋은 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선점해 놓고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자, 선정하고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서 끝까지 진행이 될 만한 곳. 그다음에 네. 우리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려면 이렇게 주변과 비교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이제 좀 아시겠죠? 네, 네, 네. 예,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요. 네. 신당동이에요. 신당동 혹시 아세요? 네, 신당구 떡볶이 거기밖에 모르는데요. 예, 거기가 신당동이에요. 거기가. 예, 주거 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 근데 네. 신당동을 보면 여기는 신당 19역, 여기는 가칭 신당 13, 신당 14, 여기다 모아타운, 여기 신당 8구역은 벌써 이주 중에 있고 여기는 3080 도심공공 재개발.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냐면요. 가장 입지가 좋은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 장충초등학교 주변이에요. 근데 아, 네. 다른 데는 여기 신당 19역 같은 데는 뭐 10억 투자. 그다음에 여기 신당 13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억 5천 투자했다가 지금 3억 이상 투자. 그다음에 여기 신당 8구역은 지금 이주하고 있거든요.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33평 조합원가 매수하시려면 추가 분담금 합쳐서 한 15억, 16억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펼쳐진 지역이 여기만 투자 금액이 2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입지는 여기서 가장 좋습니다. 강남 접근성이라던가 3호선. 그다음에 옆에 이제 공원이 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입지는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여기가 지금 얘기가 나올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가지. 예,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네 가지에 맞춰서 지금 뭐냐? 선정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는 지역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또 사업성이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을 들어가셔야 되고 또 선점을 하셔야 되고 또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장 좋은 지역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도심에서는 여기 신당동 일대거든요. 예, 여기 한 네. 아마 2억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빌라를 그 전세 끼고 사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 빌라 투자해야죠. 여기 뭐 단주택 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뭐 몇십억이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또 이 신당동 주변을 또 한 곳 추천해 드렸으니까 그 지역 가보시고 또 좋은 물건 투자처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까지 사회가 정말 혼란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출 규제로 묶였던 그래서 관망세가 좀 짙었던 부동산 시장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서 더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부동산 시장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정창래 대표와 함께 살펴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좀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도 투자다. 그러니까 주택도 투자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당연히 안 좋겠죠.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찌됐던 제가 지금 부동산 방송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일로 그럼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가 생기면서 또 누군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예, 준비를 해놓으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빅 이벤트 때문에 빅 이벤트가 생기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요. 지금 이번 탄핵 정부와 관련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가나 이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다들 마음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 하면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되게 쉬운 얘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는 게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이제 각 정권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을 하잖아요. 다 이제 각기 이름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정책을 폈었나? 예, 자, 보세요. 자,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면, 자, 이 88 대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88 대책을 보면 대규모 주택 공급 6년간 42만 7천 가구 하겠다. 근데 그중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21만 가구를 하는데 21만 가구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린벨트 해제해줘서 신규 택지 공급해서 8만 호.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높여줘서 추가적으로 2만 호. 예, 그다음에 비아파트 11만 호 이상 무제한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88 대책의 주요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88 대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재건축 재개발 촉진이 일환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국회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자, 여러 가지가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특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절차 간소화, 그러니까 이렇게만 특례법을 적용이 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사실은 반 이상 그 걸리는 속도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절차 간소화라는 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공 지원. 예, 그러니까 뭐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이라던가 이런 공공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또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즉 어떤 거냐? 이게 특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됐었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초기 단계부터 사업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 지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자, 어떤 거냐면 뭐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거든요. 자, 근데 임대주택을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상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 88 대책에 88 대책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그냥 줄여서 그냥 이제 그냥 재개발 특례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88 대책에서 보면 그래서 88 대책 요 내용이 나와서 지금 진행 사항들을 보면요. 24년 11월 5일, 그러니까 지난달 초죠. 지난달 초에 먼저 그린벨트 해제해주고 주택 5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만 호는 내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런데 당연히 지금 현재 지금 보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줘서 신규 택지 공급하는 거는 지금 무기한 연기죠. 예,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비아파트 11만 이상 무제한 매입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원 마련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후 계획도시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근데 그거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국회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 못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 중에 또 하나의 축이 어떤 거냐면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입니다. 즉 우리가 가칭 그냥 쉽게 그냥 시장에서 부르는 거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거든요.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보면 이번에 24년 11월 27일 예, 선도지구 3만 6천 호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그중에 이제 분당이 이제 가장 많이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였냐? 27년도에 첫 번째 이주 시작해서 착공 들어가서 2030년도에 첫 입주가 목표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선도지구 발표하면서 12월 중순정으로 이주대책이라는가 강력 교통대책 발표하겠다. 이거 지금 무기한 연기입니다. 무기한 연기. 지금 뭐냐? 지금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또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중에 또 하나의 축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사실은 지금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정권마다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 정권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항상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그럼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해제해줘서 8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다 지금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동력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는 게 빵이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최소한 공급하려면 물리지원 시간이 4, 5년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3년 동안 추진을 해왔던 이런 정책들이 지금 다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4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거든요. 자, 어때요? 2015년도에 쭉 갔다가 쭉 연도별 주택건설 인허가 쭉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보면 10년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까지 지금 통계치가 나왔는데 10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또 작년보다 또 19.1% 감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니까 마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도 지금 대려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주택 공급은 사실 적재적소에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적재적소에 공급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서 가격이 폭등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도 지금 문제가 크죠. 왜? 공사비가 급등을 하니까 예전에는 사업성이 나왔던 지역들이 사업성이 안 나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택공급 인허가는 가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년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었던 것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3년의 시간이 지금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럼 주택 공급이 또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또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 다 안 좋으신 거 압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자, 그러면 간단해요. 3년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다 지금 동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럼 앞으로 다시 또 만들어서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가장 주택이 필요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은 언제 이루어질지 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요만큼 이루어질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요 다 마음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탄핵 정국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좀 마음이 안 좋을 요즘이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찾아봐야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전망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5년 전에 네. 신사동에 있는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네. 투자 상담을 받고요. 네. 예, 자양사동을 추천받아서 8천인가? 네. 예, 투자를 해서 전세 안고, 네. 그래서 이제 자양사동을 투자를 했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신속 통합이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들이 결혼 예정인데요. 네네. 직장이 강남이에요. 근데 이제 신혼집을 네. 구하는 중인데 한남동에 있는 빌라를 알아보고 있어요. 네. 예, 순천향 병원 근처이고 네. 2003년 준공이고 방 3칸에 네. 그 빌라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네. 매매가가 한 10억 5천이고요. 네.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아서 신혼집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그 근처 순천향 병원 근처가 상가도 많고 집들도 너무 좋아서 개발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제가 일단은 반대를 했었고요. 애들이 네.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지역인지 이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네. 우리 투자 성공을 한 번 하신 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셨는데 이 아드님께서 순천향병원 근처에 3룸 이 다세대 주택 빌라
빌라를 신혼집으로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어떤 의견이 맞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자양사동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네, 많이 올랐어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신토통합기획,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개발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시니까 네. 여기 지금 한남동 본대가 순창병원이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네. 요렇게는 지금 이제 한남 3구역이고요. 그죠? 예, 지금 네네. 이제 이주하고 있죠. 이주 거의 끝나가는데. 네. 근데 이제 요 근처, 여기 순창병원 근처 쪽으로 지금 이제 요 근처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드님께서. 네. 그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개발 안 되죠? 그죠? 네네. 예, 지금 여기에 가면 이제 파인다이닝이라든가 또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상권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네, 또 좋은 상가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르냐. 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개발 안 돼도 가격 올라요. 예. 예, 그래요? 그 자제분 그 집 사시는 거 그냥 집 그냥 사시라고 하세요. 네. 예, 그 우리가 많은 것들이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때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돼야만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존에 만약에 재건축된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재개발된 아파트라던가 이 아파트들도 재건축, 재개발 이 아파트로 개발돼서 아파트 개발된 이후에 중공난 이후에도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이 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오른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자양사동이라는 데를 투자를 해보셨으니까 또 네네. 지금 시세 차익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이 올라요. 예, 이해되세요?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냥. 네네. 예. 자, 어떤 거냐면 이쪽도 그냥 매입하셔도 되는 게요. 자, 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자, 우리가 항상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대장주 옆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바로 여기 한남더일입니다. 네. 한남더일 아시죠? 네네네. 자, 한남더일 옆에 여기 지금 이제 고급 빌라촌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밑에가 한남 3구역이에요. 그죠? 네. 자, 근데 한남더일 지금 계속 지금도 신고가 찍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그죠? 예. 네네네. 대한민국 0.1%가 아니라 0.001%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한남더일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한남더일이 가격이 거의 뭐 두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 원래 비싼데. 네. 예, 그런데 이 한남더일만 올랐을까요? 예. 지금 한남. 여기 주변에 빌라들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 빌라들도 많이 올랐다니까요. 네네네. 예, 항상 아까 대장주 옆에 있으면 같이 올라요.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그런데 요 지역이 지금 한남노타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여기가 이 인근의 한남노타운이 개발이 되면 저희가 이제 한남 2, 3, 4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33평 기준으로 40억 이상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 한남 3구역이 한남노타운이 앞으로 개발이 다 이루어지면 여기 다 아파트들이 다 4, 50억대인데 그러면 이제 주거벨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한남노타운 쪽에 빌라들 더 많이 여기 지금 순창병원 근처에 한남동 빌라들 더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네. 자, 그냥 주변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 매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 돼야만 가격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투자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없어도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 여기는 선호도가 워낙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예, 지금 아드님이 지금 잘 찾으신 거니까요. 예, 이쪽에 투자하셔도 네.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 어머니께서는 이 재개발로 성공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투자해도 된다 조언 드렸으니까 아드님께 잘 전해주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정창회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인데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